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도작 재배 2일차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첫 온라인 개학이라서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깜짝 놀랐던 건 반 정원 25명이 다 출석을 해주고 과제도 제출해줘서 정말 고맙고 또 선생님도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수업 자료를 하나 더 PPT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따가 학습지를 할 때 가지고 있는 교과서 4권 친환경 수도작 재배를 참고하고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면 학습지를 작성하는데 훨씬 용이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도작 재배. 선생님도 전공이 식물자원인데도 수도작이라는 말은 되게 낯설게 들리지만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냥 벼를 기르는 것, 벼농사를 짓는 것을 수도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평가 계획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도작 재배는 NCS 교과로서 지필평가의 비중보다 수행평가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필평가는 우리는 1학기 때 2차 고사에 한 번 보게 되고요. 시기는 현재는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80점, 배율이 아주 높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친환경 수도작 재배라는 큰 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친환경 잡초 관리하기. 자, 농사를 지어본 학생이나 엄마, 아빠, 그리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한 번쯤은 풀 뽑기 혹은 잡초 제거 뭐 이런 거 도와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잡초를 어떻게 하면 화학 농약을 쓰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앙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앙은 이것도 낯설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듣는 단어가 아니야. 하지만 벽실을 모판에 길러서 모판에서 미리 길러서 어느 정도 큰 모가 되었을 때 본밭이 아니라 논에 심어주는 것을 이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세 단어로 말하면, 모내기. 모내기를 이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양 전에, 모내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느냐? 가장 큰 관리법 중에 하나가 로터리, 경운을 해서 원래 논에 있었던 잡초 씨앗을 이렇게 좀 갈아 엎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 있었던 살아있는 잡초들도 경운을 하게 되면 뿌리가 뽑히니까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양 전에는 보통 로터리를 2회 정도 권장한다라고 책에서도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양 후에 모내기를 한 후에 생기는 잡초는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냐? 그게 바로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EM농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 가장 먼저 학습 제시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용어 정리 칸이 있죠. 이양 인터넷에 검색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동영상을 보면 바로 답을 적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양은 모내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내기. 그리고 건답직파라는 단어가 나와요. 건답, 마른 답. 답은 논이라고 했었죠. 마른 논에 직접 벽실을 뿌리는 거. 모를 키워서 하지 않고 직접 파종하는 것을 직파라고 합니다. 건답직파. 그리고 담수직파. 담수직파는 논에 일단 물을 데워 놓고 물을 데워 그 다음에 종자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답직파와 담수직파의 차이점은 건답직파는 마른 논, 물을 대지 않은 논에 벽실을 직접 파종하는 거고 담수직파는 물을 데워놓은 논에다가 벽실을 직접 파종하는 거다. 그럼 모내기는 뭐다? 벽실을 파종하는 거다? 아니면 어느 정도 키운 모를 심는 거다? 모를 심는 거다. 용어 정리 간단하게 됐나요? 그럼 여기서 조금 받아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학습지에 선생님이 잡초 6가지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사진을 붙여넣거나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 중에 3가지는 선생님이 소개를 해줄 거예요. 나머지 3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작성을 하면 돼요. 첫 번째, 논하면 대표적인 잡초가 바로 피입니다. 피는 강피, 물피, 돌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벽과에 속하는 벼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1년생 초본 식물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그러면 나쁜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강해 구황작물. 구황작물이 뭐죠, 여러분?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구황작물은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처럼 기아, 기근, 흉년이 들었을 때 주작물을 대신하는 작물을 바로 구황작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벼농사가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 그럼 우리 선조들은 하다못해 이 피라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황작물로 애용되어 왔으며 장기 저장하여도 맛이나 비타민 B1의 함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주로 쌀겨, 그러니까 껍질층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도 오늘 수업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쌀과의 혼식 이외에도 떡이나 엿 등을 만들고 된장, 간장, 술의 원료가 된대요. 지금 우리 수도작 재배 실습장이 2군데가 있어요. 삼례 실습 농장이 하나가 있고 한 군데는 학교 국가포 옆에 있는데 거기가 피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은 식품을 가공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잡초를 직접 손으로 뽑아서 한번 실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장이나 간장이나 뭐 술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잡초는 물달개비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무록잠이랑 비슷한 무록잠과에 속하는 아이예요. 물달개비도 마찬가지로 논의 잡초를 대표하는 한해살이 풀이고요. 이 아이는 논에 물을 댄 상태에서 논에 물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무록잠과 같은 속이지만 제초제나 농약, 부영양화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습지에서도 잘 견디는 편이다. 무록잠보다 그래서 훨씬 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쁜 보라색 꽃이 조금 특이해요. 바로 잎사귀보다 아래 꽃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달개비랑 무록잠의 차이를 보면 물달개비는 꽃이 물에 잠길 수 있을 만큼 아래에 달려있다. 자, 그리고 올방개. 선생님은 먹을 걸 되게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름만 들어도